뻔뻔한 목덕방입니다. 오늘은 이문 1구역 레미안 일반 분양 11월 기대 내 집 마련에 기회 되어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문 1구역 재개발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공사 레미안이 2020년 12월에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문 1구역의 분양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은 동대문구 이문동 257번지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6층에서 27층까지 총 40개 동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개 동 정도면 엄청나게 큰 대단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이문동 지역의 낙후된 모습이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하게 되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총 2,904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이 790세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코 무시하지 못할 일반 분양수라고 할 수 있겠죠. 현재 이문 3-1구역과 4구역도 한창 재개발 과정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청량리 개발과 함께 이문동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것은 굉장한 상승 효과를 낼 수 있는 면이 있죠. 무엇보다도 청량리는 교통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주변의 교통 호재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문동 지역은 자체 재개발도 호재이지만 주변 재개발이 결코 잠이 들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이문동의 재개발을 깨우고 있습니다. 이문동 1구역 레미안은 2017년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일찍 관리처분 인가를 통과시켰죠. 관리처분은 일단 철거가 시작된다는 신호탄과 함께 주민들이 재개발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관리처분 인가를 일찌감치 받아놓은 덕에 기존 주민들의 이주는 이미 올해 7월 1일에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이주가 완료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언제든 일반 분양 모집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이 마련됐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문 1구역의 철거 과정은 절반 정도 45% 정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공사 레미안은 손을 놓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올해 말 12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레미안 측은 착공만큼은 본래의 계획에 차질이 없이 12월에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물산 레미안은 어떤 평형을 내놓을까요? 52 타입 73세대, 72 타입 189세대, 84 타입 490세대, 99 타입 47세대입니다. 선호도가 높은 59 타입은 어디로 갔느냐? 59 타입도 나왔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전부 조합원 몫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정말 뼈 아프죠? 59 타입에 지원을 못하다니.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조합원 정기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안 변경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주요 의결안 중에 59 타입을 대폭 늘리는 안을 올려놨어요. 결국 조합원 몫에서 일반 분양 몫을 만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2,904세대에서 3,069세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세대수가 늘어난다는 것이 장단이 있습니다. 조합원 몫을 늘리는 부분과 일반 분양분을 늘리는 부분인데 어느 방향으로 무게중심을 더 잡느냐에 따라서 일반 분양분의 향배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문 1구역 레미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입니다. 당연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이 되겠죠. 이러다 보면 조합원들이 향후에 추가 분담금을 짊어져야 하는 일도 벌어질 수도 있어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다행인 것은 일반 분양분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아니어서 이런 기후는 걱정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레미안이 들어서게 될 이문 1구역의 교통여건 어떨까요? 외대암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더블 역세권입니다. 외대암역은 700m 정도, 신이문역은 1.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빠른 걸음으로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회계역을 이용해서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인근 청량리역과 전철로 10분이면 닿을 거리에 있어서 청량리역의 교통 허브망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분당선,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KTX, 심지어 GTX, B, C 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교통호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가 차량을 이용한다면 아주 쉽게 동부간선을 이용해서 서울 시내로 접근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내부순환, 북부간선 혹은 외곽순환 고속도로 등등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 고속화도로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어디든 교통 흐름이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동력이 없는 종이배를 만들어도 물살이 좋으면 종이로 만든 배라 할지라도 나름의 항해를 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통 물살이 좋은 곳에 살면 서울 구석구석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교통입지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아파트의 미래도 밝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교육 환경 어떨까요?
371m 떨어진 곳에 이문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도보로 5분입니다. 초품화는 아니지만 손에 닿을 듯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품화에 준하는 곳이라 할 수 있겠죠. 경희 중고등학교가 751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10분 내외의 거리가 될 것 같네요. 대부분 초등학교가 가까운 곳으로 만족하는데 중고등학교까지 가깝게 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교육 인프라가 좋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외대, 경희대, 한예종 등등 대학도 주변에 쫙 깔려 있어서 주변의 교육 환경은 꽤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인프라 어떨까요? 어차피 청량리와도 가깝기 때문에 굳이 주변의 생활 인프라를 따질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요. 500m 안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도보로 약 7분 정도 걸리겠네요. 이렇게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다는 것, 그리고 도보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한 생활 인프라의 장점이죠. 몰세권이라고 하죠. 얼마나 대형마트가 가까이 있느냐도 아주 중요한 아파트 입지의 구성 요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재래시장, 이경시장도 가깝게 있고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등 청량리를 끼고 그 주변의 생활 인프라까지도 흡수할 수 있는 입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아파트 주변에 대형 병원이 자리 잡아도 아파트 가치가 들썩거립니다. 대형 병원이 들어서면 주변 상권은 상대적으로 시들해지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 왕래가 많아져서 주변 상권이 살아날 것 같은데 그 반대의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대형 병원은 상권을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병원 안에 필요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빵집에서부터 죽집까지. 그래서 병원 주변 상권이 시큰둥해지는 겁니다. 대신에 주변 아파트는 굉장히 좋아지죠. 바로 이문 1구역 레미안이 경희대 의료원과 2km 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이 또한 아파트의 전망을 밝게 하는 좋은 생활 인프라 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꽤 괜찮은 입지를 가진 레미안의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레미안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의 과도한 아파트 가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변의 높은 시세가 이렇게 착한 분양가를 따라와야 되는데 이게 반대의 경우가 생겨서 착한 분양가가 이후 주변의 높은 시세를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로또라고 불리는 아파트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묘목은 거목 아래서 자라면 그 묘목도 거목이 된다는 말이 있죠. 딱 이 경우입니다. 착한 분양가가 높은 시세의 아파트 숲속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새 그 분양가도 높은 시세만큼 자라 있다는 거죠. 레미안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대략 2천만 원 정도의 수준의 분양가로 책정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주변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3,100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해보면 차이가 꽤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심지어 프리미엄이 59 타입은 5억 선, 84 타입은 6억 선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입니다. 주변 아파트 중에 아트리치는 25평 8억 2,500, 34평 9억 8천, 42평 11억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동산 규제로 인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면서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상승세가 멈춰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은 레미안의 분양가는 많은 청약자들이 흔쾌히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 청약자들이 좋은 거죠. 서울의 천정부지로 높아가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당하기가 아무리 허리를 졸라매도 힘든 상황이라 분양가 상한제로 일단 분양가의 장벽을 낮춰놓는다면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확실한 분양가가 나올 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할 소지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략적인 평면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59 타입 A, B, C, D로 나뉘어졌습니다. 이 중에 59 C 타입이 개인적으로 볼 때 잘 빠진 것 같습니다. 3베이 구조이고 환기가 잘 될 구조입니다. 52 타입은요, C 타입이 괜찮아 보입니다. 역시 맛 통풍이 가능한 환기가 잘 되는 구조인데 3베이가 아니라서 망설여지는 점이 있는데 일단은 그것보단 맛 통풍이 우선이겠죠. 52 A, B, D는 부엌에 창문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84 타입 A가 전형적인 판상형 3베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아파트 구조입니다. 왜 판상형 3베이일까? 일단 모든 방이 남향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죠. 작은 방은 어둡고 추운 곳이 아니라 모든 방이 따뜻한 남쪽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판상형을 선호합니다. 3베이는 동선이 간결하잖아요. 출입문에서부터 거실과 각 방에 이르기까지 직선에 가까운 합리적 동선을 만들죠. 그래서 판상형 3베이를 선호하는 겁니다. 이후에 매도할 때도 프리미엄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99 타입이 있습니다. 특징으로 볼 때 안방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거실 주방 맛통풍이 치고요. 아파트 구조에서 왜 맛통풍이 좋으냐? 바람길을 만들어 놓아야 일단 결로가 안 생깁니다. 결로가 뭡니까? 밖에 온도와 안에 온도차 때문에 물이 차기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 온 사방 곰팡이가 서식하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서 짐을 옮기다 보면 농 뒤에 벽지가 시커멓던 것을 기억하시죠? 다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긴 겁니다. 일단 맛통풍이 쳐야 결로 현상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곰팡이가 들어올 여지를 줄인다는 거죠. 또한 환기가 좋아집니다. 아파트 구조가 동간거리이기 때문에 바람이 들어올 틈새가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맛통풍이 되면 그래도 바람길이 만들어져서 수시로 주변의 공기를 빨아들일 수 있는 자연 환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구조를 보실 때 맛통풍 여부를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레미안 평면도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문 1구역 조합에서 이번 달 정기총회를 잡아놨는데 일정대로 잘 개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수 변경과 조합원 평형 변경 의결을 앞두고 있는데요. 모든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문 1구역 레미안은 첫째, 올해 말 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사정으로 인해서 총회가 지연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만 삼성물산 레미안은 예정대로 12월에 착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둘째, 청량리와의 상승 효과는 입지적인 면에서 윈윈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청량리 개발의 모든 호재를 공짜로 떠날 수 있는 곳이죠. 셋째,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접근할 수 있는 이문 휘경 뉴타운의 선두주자입니다. 넷째, 조합 총회를 통해서 세대수 변경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많은 일반 분양 물량이 나와서 많은 청약 지원자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